뉴스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뉴스가 역시나 버라이어티한 한국답게 많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뉴스들이 있으세요? 저는 지역 뉴스 중에서 창원시설공단에서 있었던 노조 사찰 문건 발견. 네,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 우리도 다루곤 했었지만 계속해서 사측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와해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지방공기업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좀 충격적인 거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표준화됐나 봐요. 노조 와해 네. 작전 쓸 때. 삼성에서 표준화시켜서 다른 기업에 퍼진 건지 네. 아니면 다 퍼지는 김에 삼성 또 받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인상 깊게 본 뉴스는 이제 세월호가 4년 만에 똑바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언제 봐도 그 처참하게 변한 그 세월호 모습이 똑바로 세워진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좀 가슴이 아프던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색 작업에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사실 세월호 선체 보존 문제도 남아 있어서 아직 이제 논의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정말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거 어려운 2005월 29일자로 개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가 뭐 하는 건데? 거기서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진주오염 폐업의 문제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짓밟았고, 진주와 서부 경남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폐업의 첫 사례이죠. 진주의료원.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공공병원에 대한 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폐업 후 여전히 남는 의문들 오늘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의료원이 역사가 정말 길더라고요. 103년 역사. 그런데 어떻게 폐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주의료원은 1910년 자회의원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진주시 중안동 부지로 이전을 했고요. 네. 2008년에 진주 외곽의 초전동에 신축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에서 서부청사 건립 공약을 합니다. 같은 달 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 그러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된 지 69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요. 네. 이게 폐업 절차 사항의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시민사회라든가 또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단 급하게 폐업 발표부터 네. 저지르듯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폐업 당일에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회 과정들을 보면 수상한 이사회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서 다 보여진 모여 이상한 있어요?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 전에 여기서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소집을 네. 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원장 직무대행이 이사회 소집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휴업을 결의하고 이제 폐업을 결의를 했는데 네. 휴업만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폐업 결의 부분은 좀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진 그런 문제가 많은 이사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된 이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막대한 부채와 적자.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다는 거죠? 당시 부채가 279억 원이었어요. 매년 40억 원에서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자본금이 잠식되고 파산한다. 네.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당시 적자 69억 원을 따져보면 33억 원은 감가상각비, 18억 원은 신축 비용에 대한 상환비,
또 6억 5,700만 원은 공공의료 사업 수행비로 실제는 1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거다. 실제로는 11억 정도의 적자밖에 없었다. 네네. 예. 그래서 자산 가치 1,000억 원 규모의 진주의료원이 감당 못할 정도의 적자도 아니고 또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였다. 그래서 이거 일반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부채나 적자 규모로 봐서는 과다한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면 다른 얘기는 없는 겁니까? 흑자가 나면은 공공의료원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가지고 예.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네. 이런- 장사한 거 아니야? 네.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실제로 적자라든가 부채가 있다고 해서 지방에 이런 의료원을 폐쇄한 사례가 당시에 없습니다. 당시 전국 34곳이 있었는데 의료원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진주의료원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런 곳이 군산, 부산, 남원에 세 군데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글쎄요,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의 그 재정 문제는 사실 이 진주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늘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결국 환자들이 강압적으로 퇴거를 해야 했었습니다. 당시 강제 퇴거 과정을 지켜본 의료진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혹시나 조합원들이 외부 그 병원 물품을 가지고 나갈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양쪽 방어문을 갖다가 용접을 했었고 CCTV 카메라 그 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락커칠을 했었습니다. 앞에 못 보게끔. 뭘 숨길 게 그렇게 많은 건지 아예 촬영을 못 하게끔 녹화를 안 되게끔 그 락커칠을 계속 그 한 이게 중대행 아니 정경차가 2대가 계속 상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경상남도 서부권 지역의 그 공공의료기관이었고 그 돈보다는 그 지역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어떤 의료기관입니다. 그 100년 넘게 이어왔던 그 의료원을 그 종식을 시킨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CCTV 그 화면을 락커칠하는 거는 대체 진짜 뭘 숨기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튼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거는 당시에 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강제로 퇴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당시 203명의 환자가 강제 퇴원 또는 전원됐습니다. 예. 이 전원조투 1년 안에 42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유족들은 환자가 기대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거든요. 예. 현장 조사에서 국가인권위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이 이 퇴원을 종용받은 것은 법으로 정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네.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네. 농분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해 있었죠. 뭐 때문에? 뇌졸중으로. 경상대학병원에 한 달 있다가 의료원으로 옮겨서 6개월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의료원으로 옮기니까 한 200만 원은 되고 또 다행스럽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었습니다. 그 간병인이 한 달에 240만 원 일이 들거든요. 근데 의료원으로 옮기니까 이제 그런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야 여기서 뭐 비행기 타고 서울에 좋은 병원 다니면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환자 보호자들한테 집요하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날리고 환자 가족들 중에 공무원이 있는 사람들 뭐 진급 안 하고 싶으냐 뭐 협박이죠. 의료원에 있는 그 경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다 그 거짓말이죠. 여기가 몇명 갖고 온 사람이요?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라서 식구들 없는 사이에 병원으로 앰뷸런스 실어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 옮기고 나서 40시간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옮기고 돌아가신 게. 그 점이 제가 제일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제가 그 사남 이녀인데 아무도 인정을 못했거든요. 장례식장에 출입하는 사람들까지 다 검열하고 경찰이 이거 상주해가지고 왕일순 쪽에 면회 가는 사람들 다 체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건이 커질까봐 그랬겠죠. 지금 그 서부 청사가 와 있던데 그걸 볼 때마다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Such a holiday. Oh, you're a holiday. 1년에 보통 2번씩을 했어요. 하면은 한 20일. 거긴 또 우리 집 드나들었으니까. 하여튼 서민들 병원 아닙니까? 문턱이 낮다는 얘기지. 103년 만에 문을 닫았거든요. 일제 강영 시대에도 뭐 이 또 히로부미도 문 안 닫았던 건데 뭐 구멍 뚫린 것 같고 걱정하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이게 다 세 개 있는 거지. 세 개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학과. 그래 문 닫고 나서 뭐 혹시나 다시 개업을 할까 싶어서 신경도 쓰고 그랬어요. 설마 다시 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이 경남 지역의 의료 건강 현실 자체를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남이 이제 전국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5위입니다. 좀 네. 높은 수준에 있는 편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독거노인분들은 저소득층이 많고 그리고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을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 혹은 자칫하면 의료 서비스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는 네. 계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남의 기대 수명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짧은 그래요? 그런 수준이고요. 예. 건강 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은 경남 안에 있는 하동 지역이었습니다. 네. 예, 전국 꼴찌 수준의 건강 수명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이쪽 지역은 진주의료원을 만회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료 서비스가 확충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한 지역이죠. 네. 실제로 그 자료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 하동의 경우에는 61.4세 정도 된다면 건강 수명이 가장 긴 지자체가 성남시 분당구더라고요. 거기는 74.76세예요. 그러니까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10년 이상이.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들면 다 우리 성남 분당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한 18년 전부터 하려 했어요. 아, 수술을? 네, 수술을. 내가 18년 전부터 아팠어요. 아프갖고 이때까지 병원도 안 가본 데 없고 막 침도 안 맞아본 데가 없고 막 진짜 요런 병원 없으면 우리 경남에는 안 된다. 간병이 되면 돈이 하루에 뭐 10만 원씩 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나 눈물이 날 때로 고마워. 내가 뭐 밤에 자다가 똥 누고 싶어도 이거 한번 꼭 누르면 막 3명, 4명 와서 달라들어서 채워가고 실제 태워가 가고 누구 어느 자식이 그래 아끼고 안 그러면 할매들은 어떻게 살아? 젊었을 때 몸보래 다 젊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했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보호받고 살아야지. 안 그래? 우리가 병원에 와도 돈도 좀 작게 들 수 있고 우리가 엔간한 데 가면 바가지 쓰는 것 같은 기분인데 여기 오면 달락하는데 주도 편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이런 어려운 같은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지요. 서민들은 이 병원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경남에서는 마산 의료원 하나 있으니까 든든하지요. 좋고. 지방의료원이 한곳인 광역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한 상황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진주 의료원이 폐원한 이후에 경남 도내의 지방 의료원은 지금 현재 마산 의료원이 유일합니다. 네. 이 공공의료 사업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네. 마산 의료원은 모두 16가지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자부담이 커서 서부 경남 지역까지 공공의료를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역부족이다.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진주 의료원이 담당하던 장애인의 공공의료 복지, 예를 들면 재활치료, 산부인과, 치과치료 같은 분야는 사실 시스템이 붕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네.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간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중증 응급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 뇌상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망률, 이 2015년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최고 높습니다. 어느 지역부터 이 문제 해결할 거냐? 저는 서부 경남이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민간 의료기관이 이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지 않느냐? 이윤 획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민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정부 공공부문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도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지역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진주 의료원 폐업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더 부각이 되고 정치적 쟁점이 되긴 했지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에 그 얘기가 귀에 오래 남네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 서비스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다. 주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기본권이다. 이런 말씀. 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 불평등 해소 이런 역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를 이용을 할 때 비용에 관해서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되죠. 하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진료인데 예. 병원에서 하라 그래서 하게 되진 않을까. 이른바 과잉 진료인 그렇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의료의 단가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네. 자기의 부담이 또 올라갈 테니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막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수두룩하게 예. 이렇게 있더라도 그 공공병원이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도 감수하는 그런 이윤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 병원이 있음으로써 어떤 의료 단가라든가 과잉 진료 같은 것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이 이 유럽의 복지국가에는 공공의료의 어떤 비중이 80%를 넘어섭니다. 네. 그리고 의료가 많이 상업화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일본도 25%가 공공의료 비중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10%? 10% 조금 못 미칩니다. 못 미치나요? 6% 정도라고 지금 6%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상당한 안 차이 되는 있네요. 20 몇 퍼센트 네네. 뭐 선진국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낮은 나라도 25%라는 거죠. 네네. 예. 공공의료의 역할이 또 이제 그 의료 재난 시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 병원으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사스나 신종플루 당시에 진주 의료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신종플루 진료만 가지고도 흑자가 발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네. 많이 왔거든요. 그 이후에 의료원이 폐업된 이후에 메르스 사태가 메르스 왔을 때 왔었죠. 2015년에. 그때는 이용할 시설이 없어서 사실 다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글쎄요.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25개 취약 진료 지역 가운데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국정과제로 확정이 돼 있어요. 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차기 경남도지사, 지방정부 수장이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수의견팀이 이번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체계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네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설립하겠다.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김태우 후보는 한 지역에 큰 병원을 짓는 것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의료 수요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마산 의료원이 활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또 바른미래당의 김유근 후보는 공공병원 당연히 설립해야 된다. 근데 진주의료원 재개원도 시급하지만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모델로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환자, 보호자 그리고 해고된 병원 직원들까지 사실은 폐업으로 인한 소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 의견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이제 공공병원 설립에 관해서 닥터의 의견을 네. 얘기할까 하는데요. 네. 이 닥터는 닥터인데 예.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예. 예,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이번에 개봉한 영화에 나오는 네. 예, 닥터 스트레인지가 We are in the end game now. 이것을 또 오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판 번역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번역을 한 나머지 가망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경남 지역 공공병원 설립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영화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단하시네요. 영어 발음도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네. 긴장하지 네, 마시고 수업 하세요. 시간이네요. 네. 네, 공공의료를 적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주에 와 있는 LH 134조 원, 한국전력공사 49조 원, 도로공사 28조, 철도시설공단 20조 등입니다. 매년 방만 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놔두는 건 공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적자 난다고 공공을 포기하면 공공이 아니라 사공 아닙니까? 사공이 많아서 진주의료원이 해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이제는 공공의료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